자,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좀 짜증스러운 부분은 아쉽게도 우리가 1차, 2차 차익 실현 범위를 95,300원을 2차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 자락이 이탈되고 나서 바로 이탈되자마자 전량 차익 실현했더니 속단 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올린다? 아, 짜증스럽죠. 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이런 흐름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향후에 개별 매매 기준에서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대처하는 게 옳은 것인지. 결과론적으로는 뭐 폭등이 나왔는데 야, 차익 실현하자마자 주가 들어올려서 폭등이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가 되잖아요. 근데 아주 단순한 논리로 이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점 잡아서 보여드릴 텐데 95,300원의 기준은 우리가 9시 21분에 고점을 찍고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기준에 96,700원, 95,300원이 이탈되면 절반씩 차익 실현합시다. 그것만 따져도 우리는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게 96,700원과 그리고 95,300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쭉쭉쭉이죠. 얘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흥분할 그런 위치, 그런 기준점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보고 대처를 할 텐데, 이게 손바뀜이 됐을지 단기 변동성의 기준이 됐을지, 그 손바뀜일지 아니면은 뭐 단타 친 쪽이 차익 실현으로 기준이 설정이 됐을지, 일단 정확하게 보시면은요, 아니 누군가 치고 올렸으니까 들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치고 들어 올렸으니까. 누군가 치고 올렸는데 그게 누구? 10시 19분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요 직전에도 매수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프로그램 매도가 12만 주 정도였거든요. 그 12만 주 정도에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정리짓도 어쩔 수 없어요. 12만 주에서 빵 치고 들어 올린 게 17분부터 17분부터 12만 주에서, 그러니까 매도 가장 높을 때의 기준을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맞춰서 대처를 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없어요. 응? 아쉽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뭐 후회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14분, 그리고 시가총액 이 3조가 넘는 종목에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펀드멘탈적인 요인하고는 상관없이 수급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한번 땅 칩니다. 그렇죠? 이게 17분.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되죠. 17분, 그리고 14분, 17분, 순식간에 잠깐 옆에 보고 왔는데 순식간에 에코프로 BM이 막 터져 움직이면서의 흐름의 기준에. 그러고 나서 18분, 17분, 18분 그냥 빠바방 프로그램에서 매수. 빠바방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수급에 대한 교육 부분이 듣기 싫더라도 계속 듣게 된다라는 거죠. 어디서? 라이브 방송에서 가만히 계셔도 듣기 싫어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막 마음 급하게 오늘 아니면 뭐 수익을 못 낸 것처럼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포스코 햄텍 안 사면 안 되나요? 막 사면 안 되나요? 막 여러 가지. 근데 그렇게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뭐 코스모 신소재에서 우리도 수익 낼 만큼 낸 거고, 그죠? 수익 내실 만큼 낸 거잖아요. 그리고 19분, 19분 거 잘랐나요 아까? 18분 거 잘랐고 25분 잘랐죠? 25분? 19분 거 잘랐네. 19분 거 잘랐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제 내려갔다가 21분 뭐 이렇게까지 내려갔다. 이게 몇 분이에요? 24분, 이게 21분, 22분. 그러니까 21분 것도 자르면은 19분. 그러니까 12만 주 정도에서 이렇게까지 물량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온 거고, 이거 다 잘라놓고 다시 들여다보시죠. 야, 변동성 뭐 어마어마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것처럼 다시금 이 물량이 11만 주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수급 논리죠. 얘도 뉴스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갭상승 일단 띄워놓고 들어올리고 미끄러졌다가 에코프로 BM 고점 넘기니까 또 한번 확 당겨놨다가 지금은 순식간에 그 몇 분 사이에 또 두들겨 맞고 따라붙었던 쪽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 되고, 에코프로 BM도 뭐 사실상은 프로그램 수급도 없는데도 지속 강세를 띄다 보니까 얘도 뭐 냅두면 또 다시 한번 고점 넘겨주지 않을까. 글쎄요, 그런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죠, 에코프로 BM의 케이스는. 그래서 이 기준에 5만 주의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 거래량을 넘기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매매가 진짜 막 나는 굉장히 좋아 하시던 분들은 보고 계셨다가 편입의 기준 설정을 잡으실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야, 요 짧은 구간에 그게 가능했다? 5분봉으로도 한번 볼 거예요. 쉽지는 않았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9시 1분 기준.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이제 수급 범위 형성됐던 부분이 정확히 14분부터 수급 개선폭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21분까지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저 흐름이고. 자, 그래서 이 흐름을 한번 다시금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장 초에 어차피 개장 초에 변동이 나와 있을 때 거래는 수반되어 있었지만은 변동성이 원체 커서 9시 뭐 한 30분, 20분, 30분 여기까지는 제가 판단할 땐 중립 범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는 차익 실현 범위를 계속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립 범위였다라고 친다면 그 다음 범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매도인데 그 매도인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흐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절반을 요 가격의 절반을 뺏긴 거고, 요 가격에, 그리고 절반은 나머지 전량 여기서 뺏긴 겁니다. 근데 이제 물량을 뺏기자마자 무슨 말도 안 되게 빠바방 치고 들어올려요. 근데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의 수급이에요. 12만 주 때까지 매도가 나왔던 부분을 여기서부터 확 잡아 돌립니다. 프로그램이 얼마? 한 7만 주 매수하면서 7만 주 매수하면 금액으로 70억 정도 매수하면서 70억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올리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그들의 평균 단가는 뭐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한 9만 8천 원 되려나? 그리고 따라 붙으니까 바로 그냥 두들겨 패고 빠져나갔죠. 이게 기계적으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올 때의 꼴이라든가, 혹은 거래가 이제 5만 주가 안 실리면서 다시 고점을 향해 갔는데 제 차 미끄러져 버립니다. 미끄러져 버리면 여기서부터는 농담이 아니라 차익 실현 하셔야죠. 우리가 이제 같이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야, 에코프로 BM이 고점을 넘기니까 같이 움직이는구나. 근데 에코프로 BM도 사실상 수급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데 뭐 엄청난 강세의 흐름, 보도자료도 뭐 뚜렷하게 나온 것도 없이, 야, 대박이구나, 대단하구나 라는 기준에서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10만 1,000원일 때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는 이 종목을 불과 이 거래일 전에 7만 7,000원에, 이 거래일 전에 7만 7,000원을 이렇게 박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제 10만 원 이탈될 때와 98,600원 이탈될 때, 그러니까 요 정도 위치가 이탈될 때 전량 매도가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10만 원 이탈될 때 전량 매도가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매매가
아주 월등하지 않으신 경우라면은, 그렇다면은 변동성 매매 이 짧은 한 10분 사이에 후다닥 일어났던 흐름을 부러워하실 필요도, 그리고 따라붙으실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기준을 지키면서 매매를 한 거예요. 기준을 못 지키신다면은 소형주 잡주 매매할 때와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준을 못 지킨다라고 한다면 소형주 잡주 매매할 때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또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고점을 아니 조금 전처럼 한 7만 주 위로 쏴버리면, 그러니까 쐈던 애들은 지금 물량을 갖고 있고 위에서 누군가가 다른 애들이 때린 거라면 쏴 올렸던 쪽이 다시 살 수도 있겠죠. 그렇게 기준이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글쎄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때 들여다보시면 돼요. 어떻게? 윤정두가 말씀드린 그 기준점 5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5만 주 이상 거래 터졌을 때 그때 그럼 따라붙으면 되잖아. 이때. 그리고 꺾이면 바로 나는 1, 2%의 수익도 나는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시면 매매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짧은 구간을 자 매수 매도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응? 95,300원 이탈돼서 전량 차익 실현 끝냈는데 77,000원 대비 18,000원 올라왔으니까 20% 이상 수익을 이상 거래일 만에 잡아냈는데, 그 상태에서 막연하게 내가 판 가격보다 밑에 있으니까 사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망가진 종목군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응? 여러분들 계좌에 들여다보면 대형주면 그나마 나요. 소형 잡주에서 우연찮게 수익을 한번 잘 냈어요. 수익을 잘 냈는데 결론적으로 조금 밀렸는데 그게 내가 볼 때 많이 밀린 걸로 착시 현상이 나고 나를 두고 또 올라갈까봐 덜컹 또 거기서 사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염없이 밀릴 때 어떻게 대처가 안 되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 화학은 다시금 밀려서 다행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재편입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재편입하신 분들도 이런 기준에서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차익 실현 대처해야 되는구나. 막연히 프로그램 쪽에서 또 들어와 주기를 원하지 마시고, 또 지금까지 물량을 가지고 계셨던 입장이라면 똑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쪽이 지금 현재 기준에 이제 21만 7천원 찍고 눌려 있는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걔를.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그램도 안 들어와. 거래량도 아주 월등히 터지면서 흐름도 아니야.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 그렇다고 따라붙어? 야, 그것도 애매하고. 결론적으로 코스모 신소재는 마찬가지야. 여기 찍고 기계적으로는 2% 돌리면 따라붙겠습니다. 어휴, 그거는 뭐 개별 기준에서 설정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거래가 5만 주 기준은 최소 범위로 실려줘야 오늘의 기준에서는 설정 범위가 될 것 같다, 된다 라는 거는 제 기준입니다. 이제는. 그래,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아니야, 내가 배웠을 때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되고 뭐 다른 기준이 있다, 그럼 다른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으십시오. 저는 그래서 현재 기준에 에코프로 HN 상한가네요. 에코프로 HN 그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시점 가격하고, 그리고 현재 상한가 부분에 대한 부분 올려드리도록 하세요. 에코프로 HN 상한가 올려드리시고, 지금 종목 검색기에서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윤정두 의견 빼고 기계적인 부분에서는 기계적으로 지금 고점 대비 안 밀려 있으니까 얘가 지금 프로그램 수급까지 다 포함해서 인공지능이 돼서 매매 기준 설정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코스모 신소재가 매수 사인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올 거냐면 얘는 9만 원 이탈돼도 매수 사인 나올 거예요. 현재 기준에서는. 에코프로 BM 마찬가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 범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혼이 나더라도 더 올라가서 왜 팔게 했어? 라는 혼이 나더라도 고점 대비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으로 계속해서 기준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5분봉 기준도 짧게 한번 보고 우리 종목 전체적으로도 봐야죠. 전체적으로도. 그리고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IT가 지금 또 원체 좋아요. 우리는 원래 하루에 LG전자에서 3, 4% 움직이면 땡큐하죠. 삼성전기 2% 땡큐하죠. 농담이 아니라 그런 기준의 흐름인 거고, 현대 롯데면 오래간만에 가격 반발력 일부 있는데 좀 너무 제한적인 가격 반발력인 거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와 에코프로 BM이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움직이는데 나머지 2차 전지가 좀 제한적이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5분봉 기준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96,700원 그리고 95,300원 거기서 물량을 일단 다 정리를 한 상황이에요. 아쉽지만 뭐 그리고 거짓말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들어 올릴 때의 기준에 이것도 명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들어 올리는데 프로그램이 들어 올렸다, 순식간에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들어 올렸다가 또 크게 밀고 내려갔다가 그런 기준점이 형성이 돼 있었고, 지금도 똑같은 위치인데 이 첫 번째 기준은 37일 20일 25만 주 5분봉의 기준입니다. 25만 주의 기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저 25만 주에 또 70%, 그러면 20만 주 정도 될까요? 그리고 오후장 늦게는 5분봉 기준에 15만 주만 터져도 거래가 수반된 거로 인식을 잡으면 돼요. 오늘 거래 터질 만큼 터져 있는 거니까 이미.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도 10만 200원, 10만 200원 우리의 기준입니다. 고점이 어떤 형식으로든 고점이 형성이 됐어요. 뭐 프로그램이 들어왔던 아니면 뭐 개인들이 흥분해서 뭐 들어왔던 98,600원. 이 자리가 이탈되면은 정리입니다. 차익 실현입니다. 그죠? 이 자리가 이탈되면. 근데 이미 벌써 또 정리가 된 거예요. 가장 이쁜 그림이 뭐라 그랬어요? 응? 요거 보여드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보여드릴 텐데, 금요일날 에코프로 BM이 거의 뭐 1.5% 수준 안 밀리고 쭉쭉쭉 뻗어 올라갔어요. 거의. 응? 그런 흐름이 가장 이쁘죠. 응? 그런 흐름이. 여러분들이 결과론적인 부분에 많이 흔들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과론적인 부분에 흔들리지 마시고 과정을 같이 놓고 보시고, 그래서 요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 따로따로 박스를 칠까요? 요 차익 실현의 기준은 요 고점 대비해서의 흐름으로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요 차익 실현의 기준, 요 차익 실현의 기준 약속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그렇게 설정을 하자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가 안 실리는데 강세를 떴다고 해서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뢰도 부분에. 요 거래가 터져주면서 또 움직인다. 뭐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면 죽어라고 땡기는 그 흐름이 되겠죠. 근데 수급이 없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거는 요 손절을 딱 하자마자 여기서 세력이 뭐 흔들고 들어올렸어요. 에이, 그거는 소설 쓸 수도 없고 5분봉이에요. 5분 10분 만입니다. 그리고 또 5분 만에. 지금 정리를 안 하시고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제 판단할 때는 절반 이상은 요 공방 내에서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를 잡아가시는 게 옳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리됐으니까 더 이상 이쪽에 연연해서 뭐 교육이군 뭐군 필요 없이 더 이상 이제 녹화를 뜨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우리 종목 봐야지, 우리 종목. 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뭐야. 어차피 전량 차익 실현 됐다라고 설정이 된 부분에서. 그래서 나머지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재편입을 하셨든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이 영상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24%에 떴군요. 그러니까 캡처를 24%에 한 거고, 그 이전에 뭐 여러분들이 직접 갖고 계셨다면은 그 이전에도 뭐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됐겠죠. 종목 검색기에서 하여간에 발생이 되고, 에코프로 BM 쪽도 올려드릴 때마다 에코프로 BM 맨 처음에 포착된 종목 검색기 가격 얼마였어요? 77,000원짜리.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77,000원짜리. 그 다음에 84,500원인가 3,500원 금요일날 그거를 같이 올려드리세요. 같이 올려드리면서의 설정을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정회원님들도 가급적이면 VIP 방으로 옮겨 오시고, 그렇게 해서 기준 잡고 대처하는 걸로. 저도 개장하자마자 약도 못 먹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어요. 계속 떠들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 우리가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그런 흐름이면 제일 좋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5분봉을 그 에코프로 BM 쪽의 5분봉을 보시면 너무나 이쁘고 좋은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좀 찍고 눌렸을 때 이 등락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3%가 안 돼요. 물량을 뺏겨도 절반뿐이 안 뺏겨. 그리고 거의 안 뺏기는 상황. 프로그램 수급이 지속적으로 매수 강화.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거래대금 1위. 근데 오늘의 기준은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매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야, 이렇게까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쇼커버닝이 들어왔든 말든 눈에 보여주는 수급은 제한적인데 어찌됐건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쭉 뻗어 올라가는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더더욱 좋은 편입 설정 범위가 되는 거죠. 이게 금요일자의 변동입니다. 근데 오늘의 기준은 어찌됐건 이 등락률 자체가 굉장히 커요. 이 고점 대비해서 밀림폭 3% 이상 고점 대비, 그죠? 21만 원이 깨졌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들어올릴 때 거래량이 다소 제한적인.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자꾸 오기 부릴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